마시는 테마입니다. 유한타증권 장영석 대리 함께 하시죠.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예, 이번 주 4월 7일 날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른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수혜주를 찾아보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종목은 1월에 기업 탐방을 다녀온 ISC입니다. 네.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던 날에 삼성전자가 그래도 소폭이라도 올라서 선방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삼성 갤럭시 S6에 들어가는 부품주들 흐름 살펴보니까 파트론이 좀 오르더라고요. 파트론이 오르고, 올라봤자 그런데 한 3%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다른 부품주들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끌지는 못하는 모습이더라고요. 오늘 장 대리님께서는 반도체 장비 쪽의 종목을 가지고 와주셨네요. 예. 그럼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힘차게 해주세요. 예. 네,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예상치가 5조 4천억 원보다 높은 상회한 5조 9천억이 발표되었습니다. 실적 발표가 되자마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갤럭시 S6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목한 부분은 모바일 부분이 아니라 반도체 부분이었습니다. 실적 발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반도체 부분에서 3조 1천억 원으로 1분기 서프라이즈를 이끈 부분은 반도체 부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이 반도체 검사 관련 테스트 소켓 업체인 ISC입니다. 네. 정말 반도체 분야에서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전공정도 있고, 후공정도 있고, 다양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는 많이 올랐고요. 그동안 반도체 장비 쪽이 상당한 호황을 2, 3년간 누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포인트는 일단 이번 실적 시즌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생각을 하시면서 반도체 업체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가지고 와주신 또 탐방을 가주신 ISC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업체일까요?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한 가지 포인트를 더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삼성 애플의 차기 아이폰용 A9 생산을 라이벌인 대만의 TSMC를 대신해서 칩 계약을 삼성이 따낼 수 있다라는 예상인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계약을 땄을 때 ISC의 수혜가 크게 예상이 되는 이유가 ISC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부문에 테스트 소켓의 10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죠, 대리님? 이게 결정된 건가요? 아직 결정되진 않았고요. 하반기쯤에 이제 나오는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직 이제 2분기 초반이어서요. 이게 또 결정이 완전히 돼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주 크게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하반기에 터질 수 있겠다는 가능성 한 가지 또 제시를 해주셨네요. ISC 어떤 기업이죠? 예, 그러면 ISC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C는 기본적으로 테스트 소켓이라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반도체는 검사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검사를 하게 됐을 때 그 소켓으로 이용해서 그 하나하나의 셀이 정상적으로 부품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업체인데요. 기본적으로 선계약을 우선시하면서 움직이는 업체입니다. 조금 더 ISC의 성장을 가능성을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ISC는 1분기 실적은 매출에 216억 원, 영업이익은 7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 매출 상품인 러버 타입을 사용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도체 사업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높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본사 이전에 따른 비용 및 재고 자산 처리 손실 등이 반영이 되면서 수익성이 하락했던 것은 이례적인 부분으로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수익성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2015년도 실리콘 러버 소켓의 고성장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국내 고객사 반도체 사업 호조에 따른 수혜와 더불어 해외 고객향 매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 확대가 예상되던 북미 종합 반도체 업체, 이 업체는 인텔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외에도 펠릭스 업체의 차기 제품 테스트 소켓 시장도 진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같이 고성능에 대응하기 위해 미세 피치로 다량의 핀을 가진 패키지가 적용되는 AP나 CPU를 중심으로 매출처 확대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0% 확정적이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하반기쯤엔 애플사가 퀄컴의 스냅드래곤 대신 삼성의 AP인 엑시노스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엑시노스 테스트 소켓 점유율은 ISC가 10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큰 모멘텀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부품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네. 비메모리용 소켓, 이게 실리콘 러버 소켓 같은 말인가요? 실리콘 러버 소켓이라는 것은 소켓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핀 타입이 있고 러버 타입이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뒤편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ISC가 생산하는 제품이 과연 또 시장에서 어떠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지 일단 삼성이 주로 납품하는 업체, 100% 납품 업체라고요. 비메모리용 소켓. 예. 그러면은 이게 이들만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의 시장은 1조의 시장을 갖고 있는데요. 1조의 시장을 그 핀 제품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시장에서 70%가 핀 타입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나 최근에 이제 테스트 속도가 빠른 IS의 러버 타입이 증가 추세로 가고 있고요. 관련 업체는 오키스 전자나 니노공업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견고한 위상, 그러니까 삼성에다가 100% 납품하는 이 견고한 위상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업체 쪽에서는 이제 신규 진출에 대해서 걱정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워낙 좋은 회사긴 하지만 더 안전하게 투자하기 위해서 몇 가지 리스크 요인을 조금 짚고 넘어가 보면요. 지금 얘기해 주신 실리콘 러버 소켓 시장의 경쟁사 진입으로 독점 지위 상실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일부 모델에서 다른 업체의 진입 가능성이 있는 것이 파악된 건 맞고요. 이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메모리 영역의 시장 확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경쟁사 진입 시도는 러버 소켓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반증으로 판단되고요. 그동안 시장 성장을 주도해온 동사의 선도적 지위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테스트 소켓 시장은 1조입니다. 그중에 70%가 핀 타입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나 최근에 테스트 속도가 빠른 러버 타입으로 증가 추세로 이어지고 있어서 추가적인 매출 성장이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네, 또 다른 부담 요인 짚어주시죠. 예, 4월 20일 날 신주 인수권 전환 주식이 상장됩니다. 규모는 한 5억 원 정도고요.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규모인데요. 그러나 혹시 주가에 영향을 주면 저가 매수 기여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가적인 신주 인수권 전환 주식이 나올 물량은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리스크 요인이 좀 크게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계열사인 지메스의 재무적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작년에 내부적인 구조조정을 했긴 했는데 이를 통해서 매년 70억 이상의 발생되는 감가상각비를 30억에서 40억 정도로 줄이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016년 상반기부터는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니 지메스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투자나 이런 건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쪽에서 투자를 받아서 투자를 하더라도 하는 쪽으로 진행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에 계열사 지멘스의 재무적인 리스크가 조금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ISC, 정말 주가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주식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차트 꺼내 보시면서 드실 것 같네요. 2009년도에 주가가 2,000원대 주가였는데 올해 지금 41,000원대까지 44,000원까지 올라갔다가 41,000원대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2009년부터 바로 금융위기 다음 해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20배가 올랐습니다. 상당하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삼성 쪽에 독점으로 납품하는 100% 납품하는 소켓 쪽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실적 성장이나 주가를 또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기대할 만한 모멘텀들, 주가를 더 끌어올릴 만한 견인력이 있는 재료들 뭐가 있을까요? 예,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린 부분이
모바일 디바이스는 단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 핀 사용량이 상승합니다. 올해 비메모리 관련 업체들 장비 판매가 크게 늘었다는 건 많은 얘기를 들었을 텐데요. 특히 핸들러 관련 장비 납품이 증가가 주목해서 보면 반도체 업황의 큰 추세를 읽을 수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장비 업체의 급등이 설명 가능한 이유입니다. 후공정에 해당되는 테스트 소켓 업체는 핀 수가 늘어날수록 소켓 업체의 수익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ISC 외에도 오킨스전자, 니노공업 등도 모두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 후공정 테스트에 들어간다고요? 이게 부품으로 봐야 되나요? 장비로 봐야 되나요? 이게 약간 좀 범위. 장비보다는 부품 쪽에 가깝습니다. 네네. 그런데 어쨌든 반도체에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정을 할 때 테스트하는 건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주식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1.96% 상승한 41,700원인데요. 전략 세워주시면서 투자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예,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삼성전의 진정한 수혜주는 반도체 부분입니다. 작년 일부 무상증자를 했었습니다. 올해 추가적인 무상증자를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동안 보여준 꾸준한 배당 성향과 지난해 무상증자와 같은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고려하고 기업 탐방을 통해 IR에게 질의를 통해 추가 무상증자의 가능성에 대해 높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무상 가능성은 또 다른 투자 매력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 주시죠. 예, 제가 매수가는 41,000원 아래로 잡았는데요. 오늘 약간 상승을 하고 있는데 매수하셔도 무방하다고 보고요. 목표가는 51,000원입니다. 2015년도 예상 실적을 대비해서 지난 3년 평균 PER인 10배를 적용해서 51,000원을 잡았고요. 손절가는 36,600원 잡았습니다. 상승 추세를 깨는 가격대인 36,600원은 손절가로 정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가격대는 절대 올 것 같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는 건설회사에서 흔치 않은 부채 비율이 현저히 낮은 가치 투자가 가능한 종목을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그와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반도체 쪽에서 골라야 된다라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중에서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도체에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후공정에 들어가는 이 비메모리용 소켓, 여러 가지 소켓을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ISC에 숨겨져 있는 테마는 비메모리용 소켓, 삼성반도체 호조의 수혜였습니다.